대기업 김남국입니다. 어제 DXNVX의 주가는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11.47% 상승한 2,57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상승 이후로는 이 DXNVX에서 한국형 상온 초장기 비축 mRNA 백신 소재 대량 생산 공정 기술에 대한 개발 과제 공동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개발 과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번 국책과제 선정이 DXNVX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사를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DXNVX는 상온 초장기 비축 mRNA 백신 소재 개발 국제과제에 선정이 돼서 이 백신 기술의 유전체 온전성 검증과 사업화를 바로 이 DXNVX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도를 하는데, 미국 정부가 헬스케어 부문에 대해 추진 중이던 APRAH 프로젝트를 참고한 한국형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책과제 자체는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이 산업 혁신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국책 과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보니까 이 국책 과제를 통해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방어력을 강화를 할 수 있겠죠. 게다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와 개발이 이 국책 과제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먼저 이번 프로젝트를 알기에 앞서서 이 국책 과제 선정이 되려면 여러 과정들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이 정책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정부는 이 국가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필요를 반영을 해서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 사회, 환경 같은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고려가 됩니다. 다음으로 기초 연구나 분석이 시작이 되는데, 정책의 목표에 따라서 필요한 연구 분야를 파악을 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 전문가의 의견과 기존 연구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세 번째로는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여러 연구 주제 중에서 이 국가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 예산이나 자원, 그리고 시간 같은 제약이 고려가 됩니다. 네 번째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리고, 이 공청회를 통해서 국제과제의 필요성과 이 실행 가능성을 검토를 하죠. 그 후에 이 수집된 의견을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국책 과제가 선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선정된 과제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연구기관이나 이 기업과의 협력 방안이 고려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책 과제가 선정이 되고 기업 선정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국책 과제는 상온 초장기 비축 mRNA 백신 소재 개발을 DXMVX에서 맡게 됐습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정말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기존 대부분의 백신들이 보관이나 유통을 할 때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DXMVX에서 맡게 된 이번 프로젝트는 이 단점을 보완시킬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상온에서도 백신의 보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전에 미국, 캐나다 연구팀은 코로나 합성 항원 백신 상온 보관 방법에 대해서 연구 개발한 적이 있죠. 이렇게 미국 프로젝트를 한국형 프로그램으로 연구를 하면서 총 85억 원의 연구비가 5년간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책과제 자체가 이 나라에서 시행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주가 또한 크게 상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전 국책과제에 선정된 기업들의 주가에도 동일한 모습들이 보여왔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국가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이 전망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국책과제가 기업에 끼치는 영향은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을 제공을 받습니다. 또 국책과제를 통해서 이 기업은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시장 기회 창출이 가능한데, 국책과제가 특정 산업이나 기술 분야에 집중이 된다면 해당 분야의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친환경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과제를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가 있죠.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면 이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가장 메리트 있게 다가온 점이 이 기업 간의 협력이나 네트워킹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이 기업들은 다른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
대학과 협력을 해서 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가 있고, 국책과제 추진 자체가 관련 규제나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가장 먼저 적응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나 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기업의 인적 자원이나 기술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국제과제 선정으로 인해서 과거에 많은 기업들도 주가나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DXVX 또한 긍정적인 모습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7월부터 이 비만 치료제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어제는 국제과제 선정이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11% 이상 상승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우하향하고 있고, 단기적인 추세도 우하향하는 모습인데요. 만약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추세 하단 라인까지 좀 볼 수가 있겠고, 하단 라인을 이탈한다면 이 최저점 라인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계속해서 이 비만 치료제 테마가 움직이고 있고, 추후에 글로벌 비만 치료제 40자료의 국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이 DXVX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 테마가 큰 변동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이전 지지 라인이자 현재 60일선 라인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이 DXMVX는 비만 치료제 임상을 준비하고 있고, 조기 기술 이전이나 이 공동 임상 같은 전략적 협력 방안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돌입이나 이 기술 이전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비만 치료제 테마가 움직여졌던 이 시기에 점 라인까지도 열어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다 보니까 참고 정도로만 사용을 해주시고,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김남국이었습니다.